튀르키예 현재 계신 교민분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지 상황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튀르키예 한인의 김영훈 총연합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김영훈입니다. 네. 저희 강진이 이제 일주일 넘었습니다. 발생한 지요. 아직도 좀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상황 좀 어떻습니까? 뭐 재난 지역의 여진은 지진 발생부터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 여진은 앞으로도 한 1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계신 곳은 이 지진이 벌어진 곳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는 전혀 뭐 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는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예. 뭐 거리상 1,000km가 넘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는 뭐 진동을 느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혹시라도 여진이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날에도 회장님과 전화를 연결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춥고 구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지금 현재는 날씨 어떻습니까? 이게 날씨 관계는요, 이 지진이 일어난 재난 지역이 방대한 지역입니다. 저희 뭐 남한 크기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날씨 상황도 뭐 영하 5도가 되는 지역도 있고요, 뭐 영상 2도가 되는 지역도 있고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날씨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운 날씨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0개 정도 되는 이제 국제 구호팀이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구호 물자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길래요. 예, 뭐 구조대는 뭐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구호 물품 관계는 뭐 세계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쏟아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거를 전달하는 인력과 또 교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사고가 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아무래도 구조가 잘 이뤄질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뭐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구조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뭐 튀르키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텔레비전 앞에서 재난 지역 이외의 국민들은 생존자 구조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165시간까지도 구조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168시간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생존자가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교통에 어려움이 좀 있는 지역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타 지역 이동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동이요? 예, 교통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요? 예, 일단 육로 가운데 지진 지역에는 붕괴가 된 도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고요. 현재 다행스럽게도 폐쇄가 됐던 공항들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나마 수송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2차 재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피해가 좀 극심한 지역에서 뭐 일부겠습니다만 뭐 약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전달이 되고 있어서요. 이 지역이 실제로 이전엔 좀 어떤 도시였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좀 원래도 좀 치안이 불안했던 도시였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 때문에 이러한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진 재난 이전에는 평화롭고 뭐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재난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식료품 문제로 인해서 약탈 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999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이스탄불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튀르키예에서의 분위기와 지금 어떤지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회장님. 예, 그 당시는 강도가 7.4, 미국 발표는 7.6의 지진이었고요. 예. 사망자가 18,000명 이상이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여름이었고요. 지금은 겨울이라는 큰 차이가 있겠고 그 당시에는 7.4 강도의 지진이 한 번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7.7, 또 7.6의 큰 지진이 9시간 사이로 두 번 왔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당시에 이스탄불에 계셨던 것이죠? 예. 그때와 지금을 개인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다르시던가요? 글쎄요, 일단 저 자신이 99년도에 직접 지진을 경험하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태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트라우마 현상이 생길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트라우마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때 당시 이제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튀르키예 내에서도 내진 규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강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이 부분을 현재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구조 작업이 점점 끝나가면서 이 지진 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진 설계는 당연히 돼서 진행을 하지만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튀르키예 정부도 건축업자들 검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피해가 좀 덜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그리고 한인들을 중심으로 구조 활동, 통역 봉사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구조대도 들어오셨고 또 취재진도 들어오고 또 각종 단체들도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를 사정을 잘 아는 예. 그 현지 교민들이나 학생들이 통역과 자원봉사를 현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그 활동들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 혹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긴급 구조 상황이 지나면 이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컨테이너 숙소들이 아마 많이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쉽지 않겠지만 현지 상황 잘 좀 정리되고 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희망적인 구조 소식도 들려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튀르키예 한인회 김영훈 총연합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